혹시 줌으로 들으시는 분들 화면 잘 보이실까요? 이렇게 아나콘다를 열어주시면 예, 감사합니다. 위에서 두 번째 주피터 랩이라는 프로그램이 보이실 거예요. 주피터 랩. 해당 주피터 랩을 런치를 눌러주셔서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런치. 런치를 시켜주시면 저희가 저번 시간 10월 15일 날 진행했었던 주피터 파일, 주피터 노트북 파일이 보이실 거예요. 자, 여기다가 오늘 새로 또 시작하니까 상단에 파란색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눌러주시면 제일 오른쪽 영역에 노트북이라는 테마에서 첫 번째 파이썬 3라는 아이콘이 보이실 거예요. 항목을 클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클릭을 하니까 새로 주피터 파일이 생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새로 생긴 주피터 주피터 노트북 파일이 언타이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클릭을 통해서 저희가 리네임 눌러주신 다음에 오늘 날짜로 파일을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5년 10월 20일 20일이라고 하면 이렇게 새롭게 저희가 주피터 노트북 파일에 생성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실습을 하다가 전에 작성했던 코드를 다시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전에 있었던 파일을 두 번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전에 있던 내용을 참고해 주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2025년 10월 20일 파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 뭐에 대해서 배웠었죠? 네, 입력도 배웠었고, 네. 네, 맞습니다. 출력도 배우고, 변수에 대해서도 배웠었죠. 네, 저희가 출력은 조금 간단하니까 한번 변수부터 리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변수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먼저 변수를 생성을 해야겠죠. 변수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변수 이름을 임의로 지정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저희는 간단하게 변수 이름을 A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A. 저희가 이렇게 변수 이름만 지정을 해주면 이렇게 변수가 생성되게 되고 생성된 변수에 원하는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어떤 기호를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등호라는 기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등호는 키보드 보시면 백스페이스, 저희가 글자 지울 때 쓰는 키를 백스페이스라고 하는데 백스페이스 바로 왼쪽에 등호라는 기호를 저희가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등호를 사용하시고 저희가 생성한 A라는 변수에 저장할 값, 예를 들어 5라는 값을 저장하고 싶다라면 5를 입력하면 저희가 이렇게 A라는 변수를 생성하고 5라는 값을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제가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적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변수를 생성하기 위해서 변수 이름을 지정하고 변수를 생성하는 행위를 저희가 변수 선언이라고 하게 됩니다. 변수 선언.
지금 여기 제가 작성한 거는 위에서 상단에 플러스 인서트 셀 ESC 키 누르신 다음에 B키를 누르시면 저희가 새로운 셀을 생성을 할 수가 있잖아요. 새로운 셀을 생성을 하면 상단에 중간 지점에 보시면 코드, 마크다운, 로우라는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세 가지 옵션 중에서 중간에 있는 마크다운이라는 옵션을 생성을 해주시면 저희가 간단한 메모를 작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셀이 변경이 되게 됩니다. 제가 지금 마크다운 타입으로 셀을 변경을 한 다음에 작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변수 이름을 지정해서 변수를 생성하는 것을 변수 선언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수 선언이란 변수 이름을 지정해서 변수를 생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자, 그리고 저희가 A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A라는 변수에 5라는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어떤 기호를 썼죠? 등호라는 기호를 썼죠. 이거를 저희가 대입 연산자라고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대입 연산자. 대입 연산자는 등호를 사용해서 저장하게 됩니다. 대입 연산자는 변수에 원하는 값을 저장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작성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저는 해당 셀을 위에다가 첫 번째 셀에다가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A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A라는 변수에다가 5라는 값을 저장을 할 수가 있고 저희가 B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B라는 변수에다가 원하는 값을 대입하기 위해서 대입 연산자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3이라는 값을 저장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C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C라는 변수에다가 원하는 값을 저장하기 위해 대입 연산자를 사용해서 C이라는 값도 저장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상황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A라는 변수를 생성을 하고 3이라는 값을 저장을 하고 B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A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5라는 값을 저장을 한 다음에 B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3이라는 값을 저장을 하고 C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7이라는 값을 저장을 한 상황입니다. 자, 해당 상황에서 저희가 예를 들어 B라는 값을 출력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프린트 B라고 해서 저희가 출력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B 안에 있는 값이 3이기 때문에 프린트 B를 냈을 때 다음과 같이 3이라는 값이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A라는 값을 출력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프린트 A라고 해서 실행을 해보면 A에 있는 값이 5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5라는 값이 출력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다시 A라는 값을 다시 한번 출력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프린트 A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다시 5라는 값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A에 있는 값과 B에 있는 값을 덧셈을 진행해서도 출력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A에 있는 값이 5이고 그 다음에 B에 있는 값이 3이기 때문에 저희가 두 개의 값을 더하게 되면 몇이 된다? 8이 된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8이라는 값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변수에다가 숫자만 저장을 했던 게 아니라 문구도 저장을 해서 활용을 해봤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A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원이라는 문구를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B라는 변수에도 마찬가지로 캣이라는 문구를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A에 있는 변수의 값과 B에 있는 변수의 값을 덧셈을 연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프린트라고 하신 다음에 A 더하기 B라고 하면은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과 같이 저희가 실행을 해주시면 A에 있는 원이라는 문구와 B에 있는 캣이라는 문구가 합쳐져서 다음과 같이 원캣이라는 문구가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분명히 정수값을 더했을 때는 두 개의 숫자가 더해져서 나타나는데 두 개의 문구를 더했을 때는 두 개의 문구가 하나의 문구로 합쳐져서 출력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값의 형태에 따라서 덧셈을 진행했을 때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변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고요. 다음으로 저희가 입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습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입력을 할 때는 어떤 함수를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맞습니다. input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사용자로부터 원하는 값을 입력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입력을 받을 때는 input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원하는 값을 입력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input이라는 함수를 작성하고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저희가 input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니까 밑에 input 박스가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다가 사용자가 예를 들어 김태준이라고 값을 입력하면 input 함수는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이 프로그램상으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가지고 온 값을 그냥 저장하지 않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A라는 변수를 선언을 하고 A라는 변수에다가 대입을 하기 위해서 대입 연산자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input 함수로부터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대입 연산자를 통해서 A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게 되겠죠. 이렇게 저장된 값을 다시 한번 print A로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저희가 다시 실행을 하면은 실행을 하시고 자신의 이름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고 엔터를 땅 치는 순간 input 함수는 사용자가 입력한 김태준이라는 값을 A라는 변수에 저장하고 프린트 문을 통해서 입력된 김태준이라는 값을 다시 한번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다시 실행을 했을 때 사용자로부터 값을 입력받게 되잖아요. 근데 사용자가 당장 이 input 함수를 보게 input 박스를 보게 되면 뭐를 해야 되는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input 함수를 보여주기보다는 앞에다가 이름을 입력을 해달라는
문구를 띄워주면은 사용자는 이름을 입력을 해야 되는구나 인지를 해서 이름 입력을 진행을 하겠죠. 자, 저희가 이러한 문구를 입력하기 안내 문구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인풋 박스 안에다가 해당 문구를 대입을 해주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인풋 박스 안에다가 사용자한테 안내할 문구를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다 저희가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해볼 수가 있겠죠.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지금 여기에 사용자의 입력을 계속 대기하기 때문에 아무 값이나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컨트롤 엔터를 통해서 해당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실행을 시켜보니까 어떻게 나타나나요? 아까는 어떠한 안내 문구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저희가 인풋 함수 안에다가 이렇게 문구를 작성을 하니까 문구가 나타나면서 사용자가 어떠한 값을 입력할지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다가 다시 자신의 이름을 입력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신의 이름을 입력하면 두 번째 줄에 있는 프린트문에 의해서 이름이 출력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름만 출력되기보다는 앞에서 제 이름은이라는 문구를 같이 붙여줘서 출력을 하고 싶어요. 자, 이렇게 하려면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위에서 두 개의 문구를 덧셈을 했을 때 하나의 문구로 합쳐지는 모습을 봤어요. 자, 저희가 이걸 통해서 뭐를 알 수가 있죠? 저희가 문구를 합친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두 개의 문구를 덧셈 연산을 진행하면 되겠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왼쪽에다가 저의 이름은 이라는 문구를 작성을 한 다음에 저희가 덧셈 연산을 진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저의 이름은이라는 문구를 왼쪽에 덧셈 연산자로 더하게 되면 더한 상태에서 다시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자신의 이름을 입력하면 아까 두 번째 줄에 자신의 이름만 나타났었는데 지금은 저의 이름은 이라는 문구가 같이 합쳐져서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저의 이름은 김태준이라고만 하지 않잖아요. 뒤에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입니다까지 붙여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김태준이라는 이름 오른쪽에다가 입니다를 붙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a라는 변수 오른쪽에다가 플러스 기호를 통해서 입니다라는 문구를 붙여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플러스 연산자를 통해서 입니다를 붙여준 상태에서 다시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시키고 다시 자신의 이름을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자신의 이름을 입력하면 저의 이름은 김태준이라고 한 다음에 저희가 오른쪽에다가 입니다라는 문구를 플러스 연산자를 통해서 연결을 시켜줬기 때문에 입니다까지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문구를 합쳐서 새로운 결과를 만들 때는 이렇게 덧셈 연산자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결과로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저번 시간에 출력하고 변수에 대해서 연습 문제를 풀어봤는데, 저번 시간에 입력이라는 단원에서 연습 문제를 풀지 않고 넘어갔기 때문에 먼저 저랑 연습 문제 1번 같이 풀이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 2번과 연습 문제 3번을 각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습 문제 1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보시면 사용자로부터 좋아하는 색깔을 입력을 받아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값을 저장을 하기 위해서 먼저 변수를 선언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컬러라는 변수를 먼저 선언을 해보도록 할게요. 컬러라는 변수를 선언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값을 저장을 시켜주기 위해서 대입연산자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기 위해 인풋 함수를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작성을 하신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컬러라는 변수에 저장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컬러라는 값을 그대로 출력을 하면은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출력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용자가 파란색이라고 입력하면 파란색이 그대로 두 번째 줄에 의해서 출력이 되겠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출력을 하라고 되어 있죠?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라는 문구가 먼저 첫 번째로 출력을 해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컬러 왼쪽에다가 플러스 연산자를 통해서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라는 문구를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플러스 연산자 바로 왼쪽에다가 문구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저희가 제가 좋아하는 색깔은 제가 좋아하는 색깔은 이라고 왼쪽에 문구를 작성을 하면 사용자가 입력한 파란색이라는 값이 컬러라는 변수에 저장돼서 컬러라는 파란색이라는 문구랑 같이 합쳐져서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서 파란이라는 문구를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실행을 시키니까 어떻게 나오죠? 저희가 작성했었던 왼쪽에 있는 문구 그대로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파란이라는 문구를 작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오른쪽에 컬러에 파란이라는 문구와 같이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문제에서 입니다까지 출력을 해달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마찬가지로 컬러 오른쪽에 플러스 연산자를 사용해서 입니다까지 완성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입니다. 다시 실행을 시켜주시고 파란색 엔터를 땅 치는 순간 파란색이라는 문구가 컬러라는 변수에 저장되게 되고,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제가 좋아하는 색깔은 이라는 문구와 컬러에 있는 파란색이 연결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컬러 오른쪽에 있는 입니다라는 문구까지 같이 합쳐지게 돼서 제가 좋아하는 색깔은 파란색입니다 라는 문구를 완성을 시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원하는 결과를 얻었으니까 일단 코드를 그대로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를 하고 코드 작성란에 그대로 붙여놓도록 할게요. 저희가 지금 input 함수가 사용됐기 때문에 이 입력 데이터 부분에다가 사용자가 입력할 값을 입력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파란색, 이번에 빨간색이라고 노란색이라고 해볼까요? 노란색이라고 하신 다음에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실행을 해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색깔은 노란색입니다 라고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색깔은 노란색입니다 라고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제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을 해보니까 지금 기대했던 출력이 빨간색을 입력했을 때 제가 좋아하는 색깔은 빨간색입니다 라고 출력되길 기대를 했는데 저희가 마찬가지로 답을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두 번째 문제 그리고 세 번째 문제 풀이를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와 세 번째 문제.
한 문제만 같이 풀어보고 그다음에 시간이 됐으니까 10분간 휴식을 하고 나머지 3번 문제 연속해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습 문제 2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사용자로부터 좋아하는 음식을 입력을 받아달라고 되거든요. 저희가 먼저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기 위해서 어떤 함수를 쓴다? input 함수를 사용하면 된다. input 함수를 사용하는데 먼저 저희가 그냥 입력만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입력받은 값을 어떻게 해야 된다? 변수에 저장을 해야 된다. 변수에 저장을 하려면 먼저 저희가 변수를 선언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a라는 변수를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변수에다가 원하는 값을 대입을 하기 위해서 대입 연산자인 등호를 사용해서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값을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저희가 a라는 변수에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저장이 되겠죠. 두 번째 줄에 저희가 print 함수를 통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문구를 완성을 시켜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저희가 a라는 값을 출력하기 앞서서 오늘 저녁은 이라는 문구가 먼저 나타나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오늘 저녁은 이라는 문구를 완성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은 이라는 문구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음식이라는 사용자가 입력한 음식이라는 값이 연달아서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두 개의 문구를 연결을 시켜주기 위해서 플러스 연산자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플러스 연산자를 사용한 다음에 사용자가 입력한 음식점도 a라는 변수를 이렇게 덧셈 연산자로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음식을 출력을 한 다음에 어떠한 음식을 먹고 싶어요 라는 문구가 뒤에 이어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 문구도 제가 완성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A라는 음식을 먹고 싶어요 하고 느낌표로 마무리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여기다가 인풋 함수에 의해서 사용자가
입력을 할 때까지 불안정 대기를 하는 상황이고요. 여기다 저희가 치킨이라고 음식을 입력을 하게 되면 치킨이라는 값이 A라는 변수에 저장되게 돼서 해당 문구와 함께 플러스 연산자로 문구가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풀고 그다음에 저는 해당 사이트에 들어와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치킨이라고 하고 실행을 시켜보면 오늘 저녁은 치킨을 먹고 싶어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충족을 했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제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했으니까 정답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2번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3번 문제는 10분간 휴식을 하고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